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사육과 방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어린이날. 오늘 주마음교회에서는 어린이를 사육하지 말고 방목하여라는 주제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감동받았던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들과 신앙의 어린이들은 모르니까 각양각색으로 생각하고 이것저것 해봅니다. 그런데 부모와 지도자들은 그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며 하나하나 사사건건 꼬치꼬치 따지면서 화내고 책망하고 간섭하며 지도하고 키웁니다. 이 방법은 바로 가축을 사육하는 식입니다. 마치 가둬놓고 기르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가축을 사육한다 했을 때 방점이 이 가축에 있지 않고 사육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아이를 그냥 가축 사육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가축을 사육하듯이 이렇게 잠시 후에 제가 그 사육의 의미에 대해서는 한자로 또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들과 신앙의 어린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관리할 때는 자유롭게 놔두고 선을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그 사람에게 그때마다 감동을 주시며 개성대로 행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주제의 말씀을 대변하는 핵심 말씀이었습니다. 사육이라는 뜻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사육 사자. 이 사자가 바로 먹일 사자입니다. 이게 밥 식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육자는 기를 육자. 다 아시죠? 그 양육한다 할 때요. 그래서 사육이라는 뜻은 바로 먹이를 직접 주면서 기른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집 안에서, 그러니까 이 집 안에 울타리를 이렇게 외양간처럼 집 안에 딱 쳐놓고 이 기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방목이라는 것은 방자는 이게 놓을 방자입니다. 그래서 방목이라는 것은 놔놓고 이 목은 칠목자입니다. 기를 육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놔두고 이렇게 그냥 풀어놓고 울타리를 갖다 엄청 크게 이렇게 해놓고 기른다는 그런 뜻입니다. 전혀 다르죠. 그래서 본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돼지나 소, 염소를 기를 때는 바로 이런 그 사육의 방식으로 이렇게 기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인위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고 사료를 주면서 이렇게 기르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이 사람 입장에서 동물을 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둬놓고 길려야지 이제 또 다른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방목이라는 것은 원래 동물은 산에 살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석기 시대에 이제 동물을 잡아먹고 살았었는데 구석기에는 신석기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동물을 이렇게 사육을 하고 기르면서 잡아먹지 않더라도 동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방목이라는 것은 그래도 동물 입장에서 동물을 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목은 많은 짐승을 기를 때 사용하는 방식이고 이 산과 들이 많은 곳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사육은 사료를 직접 주는 것이고 이제 이 방목이라는 것은 들에 풀어놓으니까 사료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먹는 것은 이제 양들이나 소들이 직접 풀을 뜯어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목은 넓은 들판에 가축을 풀어놓고 울타리를 감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책임 방법이 두 개가 변경됩니다. 그래서 이 사육하는 방식이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이 주인은 먹을 걸 챙겨야 됩니다. 대신 울타리는 챙기지 않아야 됩니다. 튼튼하게 지어놓고 끈으로 묶어놓거든요. 사육할 때는. 그래서 끈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주인은 그걸 어디로 도망가거나 이런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정말 도망간다면 끈을 끊고 도망가 버린 거죠. 완전히.
나 방목은 좀 다릅니다. 그 방목은 여러 어떤 이제 많은 이 동물을 기를 때 이제 이 사용하는 방식인데, 이 방목은 끈을 묶지 않습니다. 이게 다릅니다. 그리고 대신 먹을 것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신 이 들판에 먹을 것이 많은 곳에다 이렇게 놓고 기르는 것이죠. 대신 울타리를 감시합니다. 방목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러면 방목은 이 주인 입장에서 더 편하지 않냐? 왜냐하면 풀어놓고 기르니까. 근데 방목과 방관을 이렇게 구분을 못하면 안 됩니다. 이 방목한다면서 이 자녀들을 방목처럼 자유롭게 기른다면서 방관하는 자녀들도,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이 방목의 자녀 교육법은 이 방관을 이렇게 허락하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방목으로 기를 때 주인이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울타리 전체를 다 감시해야 되고, 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방목으로 기를 때는요. 그런데 사육으로 기를 때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육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는 더 부모가 어떤 측면에서는 더 무관심한 거죠. 어떤 측면에서는 그것만 딱딱 정해주고 하는 것이니까. 하지만 이 방목으로 기를 때는 그 울타리를 감시해줘야 되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더 이렇게 이 사육보다 힘든 것입니다. 그게 어떤 측면에서는 이건 사사건건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큰 울타리를 감시하는, 그러니까 이 동물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를 감시해야 된다는 이런 측면에서 더 힘든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리독감이라고 아실 것입니다. 왜 조리독감이 퍼지면 그것 때문에 이제 총 비상이 걸린 이유가 이 조리독감 한마디로 감기거든요. 근데 이 감기가 걸리면 닭들이 다 그냥 몰살해 버립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닭을 사육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닭을 기를 때 아실 겁니다. 검은 비닐막을 쳐놓고 그 안에서 형광등 불빛을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합니다. 그래서 보통 8시간 만에 이렇게 껐다 켰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우리하고 이 수면 시간이 다릅니다. 닭들이. 그래서 닭들이 엄청 약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만 주고 이렇게 기르니까 그런 닭들이 힘이 없으니까 감기만 걸려도 그냥 집단 몰살해버린 게 바로 조리독감입니다. 그래서 이 조리독감, 조리를 통해 이동하는 독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어떤 면역 체계가 파괴돼 버립니다. 그게. 그래서 사육의 방식은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당에 풀어놓고 닭을 길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종닭 같은 경우는 조리독감이 와도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우스에서 가둬놓고서 인공적으로 사료만 주면서 이 불빛 밑에서 잤다가 일어났다 하는 그런 닭들이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기만 걸려도 그냥 픽픽 쓰러져 버리는 그런 게 결국에는 사육의 방식은 어떤 면역력도 없고 약하고 또 고기 맛도 없고 개성도 없고 그냥 알만 낚는, 그래서 그런 닭알이 솔직히 맛이 있겠습니까? 그처럼 사육의 방식은 이 개성적인 인간 양성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어떤 것을 이제 오늘 주제 말씀을 통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목을 하면 먹는 책임은 소한테 있습니다. 하지만 사육은 이 사료, 그러니까 먹는 것, 그것은 이제 사람한테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가 바뀌는 것입니다. 사육과 방목엔 이 두 개의 이 책임이 바뀝니다, 이게. 그래서, 그리고 소는 울타리 안에서 이제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고, 서로 노는 거죠, 소들끼리. 그래서 그 울타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이 바로 방목을 통한 이 자유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육의 방식으로 기릅니까? 아니면 방목의 방식으로 기릅니까? 혹은 방목을 빙자한 방관자적 자녀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울타리가 뭔지, 혹시 여러분의 자녀를 끈으로 묶고 있습니까? 이렇게 끈으로 딱 꼴똘 뭉쳐 끈을 묶어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건 바로 이제 사육의 방식입니다. 그런 자녀는 이제 희마리가 없죠. 또 그래도 또 뭔가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거 소들끼리 그래서 깊게 고민해 봐야 될 게 울타리가 뭔지 그것을 먼저 고민을 깊게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내 자녀는 의사가 돼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건 너무 좁은 울타리 아니겠습니까? 그건 완전히 외양간을 쳐놓고 혹시 자녀를 이렇게 사육하는 것이지 않을까요? 내 자녀는 뭐가 돼야 돼. 뭐 자녀가 가수가 되면 어떻고 또 뭐가 되면 어떻습니까? 예, 그런 직업은 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가 그러한 꿈을 스스로 기를 수 있도록 그 울타리를 많이 이렇게 넓게 쳐주는 것.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시켜주면서 자녀를 위해서 어떤 양심을 지켜야 되고 또 진리를 지켜야 되고 또 신앙에 있어서 정말 그런 것을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그런 큰 울타리를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근데 여기서 오늘 그 말씀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그 울타리를 이렇게 알려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강의입니다. 강의.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강의를 통해서 그런 울타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의, 그런데 막 사사건건 사건마다 계속 간섭하면 부모도 또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울타리를 이렇게 딱 쳐준다는 것, 감시한다는 것은 바로 이 울타리라는 그 강의를 통해서 어떤 그 가치관의 울타리를 이렇게 잘 형성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강의를 해도 되고 또 그런 강의에 대해서 이 자녀가 또 부모에게 강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강의 훈련을 자녀와 부모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런 또 영상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또 서로가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하는 그런 훈련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그 자녀가 스스로 그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 사실상 지금 요즘 청소년 문제, 이 게임 중독, 뭐 이런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결국에는 이 사람의 이 정신이 이 컴퓨터라는 기계에 뺏겨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발육이 되는데 성장을 하면 할수록 이제 호르몬의 체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호르몬을 뭔가 통제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사람의 정신의 뇌인데 이 뇌가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제 그러한 게임이나 또는 어떤 이성이나 또는 다른 것에 그냥 지배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다스리지 못하고요. 그래서 이 세상이 청소년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가치관을 정말 잘 형성시켜주는 것. 그래서 자녀로 하여금 좋은 정신 문화를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책임이 아닐까요? 부모는 어떤 감시자가 아닙니다. 대신 스스로 감시를 할 수 있도록 자녀가 자녀 자신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울타리를 인식시켜주는 것은 바로 부모 책임입니다. 그 울타리조차 쳐주지 못하면서 마치 방목을 한다면서 무작정 자녀에게 무한대의 자유를 허락하는 것은 그것은 방종을 흐르기 쉽고 자녀를 망치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육도 가장 심각한 피해지만 바로 이 방목을 빙자한 방관도 가장 심각한 피해입니다. 그래서 그런 울타리 안에서 이 소들이 자유롭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방목을 통한 자녀의 개성적 양육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 오늘 주제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린이를 사육하지 말고 방목하여라. 오늘 말씀은 자 여기 계시죠? 오늘 말씀 정명석 목사님께서 직접 집필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저도 이렇게 영감을 받고 제 인생 가운데 제 자신을 이렇게 오늘도 사육하지 말고 방목해야 되겠다. 이렇게 혹시나 내가 나를 구속하는 건 없는가? 내 마음을 이렇게 탁 올가매는 건 없는가? 한번 가만히 이렇게 또 생각해 보면서 또 혹은 방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것도 한번 혹시 내 자신을 방목이랍시고 자유라는 이름으로 나를 혹시 방관하는 것은 없는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혹시 울타리는 있는가? 울타리가 없다면 그건 방관이고 그것은 방종이고 그것은 자유를 빙자한 내 자신을 망치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가 적절한 조화를 이룰 때 울타리와 자유, 이 두 가지 개념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께도 울타리와 자유의 은혜가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장창훈 강사였습니다.